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변압기 원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감극성 변압기에서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흐를 때 전압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전압 방정식도 한번 세워보면서 이상 변압기도 유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무유도 결합 회로, 그 다음 유도 결합 회로, 그 다음 변압기 회로에 대한 차이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같은 회로를 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나눠 보았어요. 자, 무유도 결합 회로라고 하는 것은 결합 개수인 K가 0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도 결합 회로에서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2번으로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 보았어요. 자, 그리고 결합 개수가 1인 완전 결합인 경우를 문제 3으로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 변압기를 문제 4로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될 거냐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L1은 4헨리가 되고요. L2는 3헨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호 인덕턴스 M은 K 곱하기 루트 L1, L2가 될 거고요.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이유는 L1이 4고 L2가 3이기 때문에 4에다가 3을 곱하면 12가 되죠. 자, 루트 12는 2 루트 3이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는 K 곱하기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도트가 이 방향으로 전부 찍혀 있죠. 자, 그 말은 즉슨 1, 2, 3, 4가 전부 감극성이다, 가극성이다. 자, 감극성 변압기임을 암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1, 2, 3, 4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변압기를 보시면 감극성이라서 이런 식으로 권선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석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유도 결합 회로에서 자석이 차감이 되는 방향이다, 아니면 더해지는 방향이 된다. 자, 더해지는 방향으로 자석이 구성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자,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K가 제로인 경우 여기에서 보시면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유도 결합 회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2번 같은 경우 상호 인덕턴스가 2헨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K 값이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자, 얘는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3번을 보시죠. 3번 같은 경우 K 값이 1이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2 루트 3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당연히 완전 결합 회로를 가정하게 되고요. 자, 더불어서 전류의 위상도 0도 혹은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 이상 변압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 변압기의 경우 상호 인덕턴스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요. 자, 전압비로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전압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크기가 10대 8.66의 값을 갖고요. 서로의 위상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1번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같은 경우 좌측 회로를 보시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전압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능동 소자에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전류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전압원의 크기인 5, 각도는 45도인 값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동 소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서 자, 8옴과 플러스 방향에서 가장 맨 먼저 만나기 때문에 8I1을 적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V1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로 수동 소자처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V1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당연히 플러스 부호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좌측 부분에 있어서 전압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럼 V1을 구성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V1 같은 경우 I1이 흘러가지고 자, 자속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 자속이 당연히 이 친구랑 쇄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친구의 쇄교하는 자속이 있을까요? 자, 없겠죠. 자, 그 말은 즉슨 이 친구 있죠. 얘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I1의 영향으로 인해서 V2에다가 쇄교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측 회로를 보시면 자, 우측 회로 자체에서 I2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I2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도 없는 거예요. I2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없는 거죠. 따라서 V2의 전압은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따라서 V1을 구성하는 성분은 이 친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권선에서 나오는 자속은 자, 2번 권선과 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하고만 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권선에서는 자속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번 권선에서 이 친구한테 넘어가는 게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정식은 당연히 I2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V2 플러스 12I2가 될 거고요. 얘네가 제로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제로가 되고요.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도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좌측에 있는 이 전압 방정식 있죠. 얘는 V1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얘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4가 되고요. L1이 4죠. 따라서 V1은 J16I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V1에 J16I1을 대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I1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I1을 계산하게 되면 크기가 0.28이 되고요. 각도가 마이너스 18.43도를 갖는 전류 I1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V1을 계산을 하게 되면 I1의 값을 여기다 쏙 넣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V1은 결과적으로 4.48, 각도는 71.65도를 갖는 전압 V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V1의 값은 4.48, 각도는 71.65도를 갖게 되고요. 자, V2는 제로가 되고 I1은 0.28, 각도는 마이너스 18.43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I2는 제로 암페어가 됩니다. 자, 얘네가 바로 무유도 결합 회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K는 제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L1의 값이 4헨리가 되고 L2의 값이 3헨리가 됩니다. 자, M은 K 곱하기 루트 L1, L2이므로 이런 값을 갖고요. 자, K 값이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의 값은 2헨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 인덕턴스의 값을 적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좌측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좌측 회로에 있어서 전압 방정식은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어서 전압 방정식도 아까 전과 동일하죠. 허나 V1과 V2를 구성하는 성분이 어떻게 된다? 자, 상호 인덕턴스 2헨리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V1은 이런 식으로 전압 방정식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V2도 이런 식으로 전압 방정식이 구성이 되겠죠. 자,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는 왜 플러스가 되는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메가의 값은 각각 4를 갖고요. 자, L1의 값은 4헨리죠.
그 다음 L2의 값은 3헨리 값을 갖고 상호 인덕턴스의 값은 2헨리를 갖습니다. 자, 따라서 이 친구를 계산을 했더니 얘가 되고요. 자, 이 친구를 계산을 했더니 얘가 돼요. 그래서 V1에다가 이 친구 있죠? 얘를 쏙 집어넣고요. 자, V2에다가 얘네를 쏙 집어넣어요. 그 다음 I1과 I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8 더하기 J16 I1 플러스 J8 I2는 크기는 5가 되고 각도는 45도를 갖는 전압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얘가 하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측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측 같은 경우 I1과 I2에 대해서 전압 방정식이 구성이 됩니다. 자, J8 I1 더하기 12 플러스 J12 I2는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보시면 우리 어떻게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행렬식으로 식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8 플러스 J16 J8 그 다음 J8 12 플러스 J12 I1 I2 5 45도 제로가 됩니다. 자, 요 식을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서 I1과 I2를 구할 거예요. 크라머 공식은 암기를 해주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유도 결합 회로 문제를 풀 때 크라머 공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따라서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친구 있죠. 얘네를 여기에 써주는 거고요. 요 친구 있죠. 얘네를 여기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2 한번 보도록 하시죠. I2 같은 경우 얘네를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분모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기에 있는 요 친구 있죠. 얘네가 분모로 오게 되고요. 자, I2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표시 있죠. 행렬이 A, B, C, D 자, 2x2로 존재를 할 때 AD-B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AD-BC를 하게 되면 자, 크기는 5, 각도는 45도를 갖는 페이저 값에다가 자, 12 플러스 J 12를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제로가 됩니다. 자, 분모를 계산했더니 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1의 값은 쭉 계산을 하면 0.29 각도는 마이너스 6.34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I2도 계산을 해봤더니 크기는 0.14, 각도는 마이너스 141.34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I1과 I2의 위상 차이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래서 유도 결합 회로 문제를 푸실 때는 전압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V1과 V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I1과 I2를 구했으니까 V1, V2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자, 요 친구에다가 I1의 값을 넣어주면 V1 값이 계산이 되겠죠. 자, V1을 계산을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V2를 계산을 해주려고 봤더니 자, I2를 우리는 이미 계산을 한 상태죠. 자, I2의 값을 여기 쏙 집어넣어서 V2의 값이 1.68 각도는 38.66도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V1과 V2를 봤더니 자, 어떻습니까? 위상 차이가 지저분하죠. 그 말은 즉슨 전압비로 풀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자, 전류비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K는 1인 경우 유도 결합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L1의 값은 4헨리고요. L2의 값은 3헨리가 됩니다. 자, 상호 인덕턴스의 값은 K 곱하기 루트 L1, L2가 되고 자, 이 말은 즉슨 K2 루트 3이 돼요. 자, 여기에서 K 값은 1이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의 값은 2 루트 3 헨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상호 인덕턴스가 구성이 됩니다. 자, 전압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은 좌측, 우측 동일하죠. 허나 V1과 V2의 자, 성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는 요 친구가 J8I2였죠. 여기는 J8I1이었습니다. 허나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루트 3배가 늘었죠. 그래서 현재는 J8 루트 3I2, J8 루트 3I1이 된다라는 사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 친구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1과 V2의 성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V1의 이 친구를 여기 넣고요. V2의 이 친구를 여기 넣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 말은 즉슨 아까 전과 동일하게 자, 이러한 행렬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서 I1과 I2를 아까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풀게 되면 I1의 값은 자, 0.28 각도는 18.44도를 갖게 되고요. 자, I2의 값은 0.13 각도는 마이너스 116.56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상들이 어떻습니까?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전류비로서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1, V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시죠. 자, V1, V2를 자, 구하려면 I1을 여기에 집어넣고 I2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V1의 값은 자, 3.17 각도는 63.55도를 갖게 되고요. 자, V2의 값은 1.56 각도는 63.44도를 갖게 돼요. 자, 계산에 있어서 오차 때문에 자, 얘네랑 얘네랑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 결과적으로 각도 차이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K는 1인 경우 위상 차이가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는 1인 경우만 봤을 때 V1과 V2를 전압비로서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1.56, 3.17을 3.17 대 1.56 이런 식으로 전압비가 결성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압비가 문제 자체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이러한 전압비를 사용해서 전류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전류비를 구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전류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위상 차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 전압비로서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요. 결론이 뭐다? 유도 결합 회로는 항상 전압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압 방정식을 결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V1과 V2의 성분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자, 대입을 해서 I1, I2에 의한 행렬식을 만든 다음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서 I1, I2를 계산을 한다. 자, I1, I2가 계산이 되면 이 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V1과 V2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 결합 회로 문제를 풀기가 복잡해요. 페이저도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극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허나 변압기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 같은 경우 전압비 혹은 전류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10대 8.66의 전압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크기 B가 10대 8.66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위상 차이가 있다 없다. 자, 위상 차이가 0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에 있어서 V1, I1은 V2, I2가 됩니다. 즉, 전력이 동일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V1과 V2의 위상 차이가 0도 혹은 180도를 갖기 때문에 I1, I2도 위상 차이가 0도 혹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돼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극성 변압기에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 그리고 우측도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이때 자속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속이 자, 같은 방향으로 서로 흐르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자, 모양만 봤을 때는 자, 더해지는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허나 이 친구의 크기가 100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00이면 변압기에서는 자, 부하 전류로 인한 자속은 항상 상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플러스 100이면 얘네가 마이너스 100이어야 해요.
자, 그 말은 즉슨 I1과 I2의 위상 차이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자, 그 다음 전류 B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V1이 10이다라고 하고 I1이 8.66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V1 곱하기 I1이 자, 10 곱하기 8.66이죠. 자, V2 I2는 어떻게 될까요? 자, 8.66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같은 전력이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상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 회로를 보시면 전압 방정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우측도 전압 방정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허나 I1을 보시면 I2로서 식이 변형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V1을 보시면 V2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I2는 V2로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네를 보시면 V2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V2의 값을 쭉 계산을 했더니 자, 크기는 2.89, 각도는 45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V1을 보시면 V2와 각도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45도를 그대로 써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자, 크기 비로소 10대 8.66을 갖기 때문에 자, V1의 값은 3.34가 됩니다. 자, 여기서 I2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V2를 알기 때문에 V2에다가 위상값이 180도 차이가 난다. 그 말은 즉슨 45도에다가 마이너스 180도를 차감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2의 위상값은 마이너스 135도가 되고요. V2의 값에다가 12를 나눈 값이 바로 전류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I2의 크기는 0.24가 되고 자, I1과 I2의 전류비는 자, 10대 8.66B를 갖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I1의 값은 이런 식으로 크기가 구성이 되고요. I1과 I2는 자, 위상 차이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2의 위상이 마이너스 135도이기 때문에 I1의 위상은 45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I1은 0.21, 각도는 45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V1과 V2의 위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I1과 I2의 위상 차이는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압기 회로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유도 결합 회로, 그 다음 불완전 결합 회로, 완전 결합 회로, 그 다음 변압기 회로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